자, 이번 시간 저희 페노션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웬만한 종목들은 사실 이제 슬슬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4,180원을 오늘 기록하게 되면서 저가를 다시 한번 또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과연 향후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8천까지 올랐다가 불과 이제 22년도에 한참 잘 달렸거든요. 그런데 고점비 이제 반토막이 나버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계기는 없을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페노시안 되겠습니다. 해상운송 기업이고요. 해상화물운송 및 선박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이 2조 2천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STX 기업이기도 했던 종목인데 이게 할인으로 이제 넘어갔고요. 현재 외항화물 운송업 영위 중이고 해상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자, 이 페노시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일 큰 거는 피크아웃 우려. 이 부분 좀 큰 것 같고 피크아웃 우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해상 화물이 어마무시하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일본 있고 독도 그려줘야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원래는 해상 이 화물이 너무 많았어요. 화물이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뭐 시키면 뭐 예를 들어 한 달 만에 올 거 6개월 지금 자동차도 뭐 시키면은 막 1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마비가 돼가지고 해상 운임이 엄청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이 웨이아이 쪽에서 이제 출발을 막 하거든요. 그럼 얘가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인천을 들려요. 인천 들렸다가 여기 내려가가지고 뭐 여기 이제 살짝 뭐 목포 같은데 이렇게 들렸다가 부산 들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랬는데 이게 한참 심해지니까 얘가 한국을 안 들리고 그냥 패스해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물건들이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해상 운임료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경기가 약간 불황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한국을 들렸다 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물류 단가도 원래는 해상 물류 업체가 갑이었는데 갑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류비가 10,000원이야. 그러면 너 10,000원에 할래? 라고 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 나 11,000원 주고라도 할래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 뭐 물건도 안 팔리는데 내가 너한테 10,000원 줘야 돼? 9,000원 아니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물류 단가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피크아웃을 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들이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뭐 여기서 완전히 그렇다고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 경기 불황이 지나가고 다시 또 경기가 좀 살아날 조짐이 나오면 주가 역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유럽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있다고 여기 치면은 얘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러시아를 유럽에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가스 가지고 지금 볼모를 잡고 있는데 이 가스 사건이 해결이 될 것인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이 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가스를 주로 컨택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에서 노드스트림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 하나가 있고 또 노르웨이에서 만드는 가스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주로 카타르에서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스가 아닌 석유를 씁니다. 경유를 쓰는데 근데 유럽 애들은 가스만 쓰려고 들어요. 왜냐면 경유가 가스보다 오염도가 20배나 높습니다. 환경 오염을 시키는 빈도가.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가스를 무조건 쓰고자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 유럽이 지금 러시아를 이제 못 믿죠. 러시아 또 어떤 짓을 할 줄 알고. 그래서 가스를 다변화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 노르웨이한테 너 가스 좀 많이 만들어라고 하는데 얘가 많이 만드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면 카타르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면 바로 건너편에 어디가 있죠? 미국 있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터졌잖아요.
미국에서 가스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LNG선이 부족합니다. 유조선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선박이 없어서 못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고 뭐 기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겨울 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유가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2년 내지 3년 되면 한국의 해운사가 전 세계에서 이 유조선 이거 만드는데 거의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할 것이고 그 수주가 본격화돼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아마도 관련 이슈로 또 다시 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페노션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불투명해요. 하지만 그 이슈만으로도 또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또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단기 바닥이 어디냐라는 부분이죠. 바닥을 잡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지지 흐름도 강력하지가 않아가지고 추가 하락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섣부르게 비중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좀 추천을 덜 드리는 상황이고요. 일본 기준 적어도 22평 라인 돌파 마감이 나올 때 바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1차 매수 비중 한 예를 들어 100만원 가려고 했으면 50만원 정도 가보시길 추천드리겠고 둘째로 62평 라인 이 라인이 내려와가지고 종가 돌파 마감이 나올 때 그때 나머지 비중은 50만원을 다 가시는 이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결과론적으로 다시 또 시장이 변하면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올인하는 전략은 지금은 위험하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21선 돌파 시 1차, 61선 돌파 시 2차 매집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